최근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만든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기업 테라파워의 크리스 르베크 최고 경영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탈원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간 20대 한국 여성이 수년 만에 2,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원코리아 네트워크 OKN 및 한미동맹재단 USA가 합동으로 한반도 평화법안 등 가짜 평화 활동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7월 26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이상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Recently, both healthcare consumers and providers have shown interest in telemedicine services, leading to rapid expansion. The market size for telemedicine, which was $23.5 billion in 2021, grew to $33.4 billion just last year. 최근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235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작년 334억 달러로 커졌고 2027년에는 896억 달러로 급속한 확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미국 의사 68%가 원격 진료를 시도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올해 6,400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텔레헬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일반 진료뿐 아니라 정신과, 다이어트, 미용 관련 서비스도 원격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격 의료의 큰 장점은 무엇보다 빠른 서비스입니다. 전문의를 만나기 전까지 주치의를 거친 뒤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텔레헬스의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전문의를 바로 만나 필요한 처방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왔다가 예상치 못한 감염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원격 진료는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시니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명하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환자 같은 경우 정기적인 병원 방문보다는 원격 의료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원격 진료와 대면 서비스를 결합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TerraPower, a nuclear reactor design and development company founded by Bill Gates, state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seems to b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nuclear energy as a solution to climate change, and that the technology could change the world.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만든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기업 테라파워의 크리스 르베크 최고 경영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탈원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달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갈수록 원자력이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미 워싱턴주에 위치한 테라파워 에버렛 연구소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걱정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 문제에 더 관심과 걱정이 많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원자력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라파워 측은 이날 약 2,000평 규모의 경납 창고식 건물로 지어진 에버렛 연구소를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크게 나트륨 실험 장비와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실험 설비, 그리고 염소염, 용융염 원자로 실험 장비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라파워는 안전한 원자력과 원자력 혁신을 통해 전 세계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립자 빌 게이츠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자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대표적인 원전 옹호론자이며 그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SMR입니다. 대신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이되 안전성을 크게 높여 친환경 에너지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On YouTube as 친구 amiga,
claims to have escaped the stress of Korean society by moving to Mexico. She has since become an influencer with over 24 million followers on TikTok and over 8 million subscribers on YouTube.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간 20대 한국 여성이 수년 만에 2,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한국어 단어인 친구와 스페인어 아미가 합쳐진 친구 아미가라는 이름으로 틱톡과 유튜브의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틱톡 팔로워는 2,400만 명, 유튜브 구독자도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경연, 현지 TV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될 정도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스타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에서 한국 화장품 스토어를 운영하고 한국어 강좌도 진행합니다. 한국어 강좌는 90분당 35에서 45달러라는 싸지 않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70명 이상의 수강생이 동시에 접속합니다. 서울에서 자랐고 한국 대학을 졸업한 김 씨가 멕시코로 건너간 것은 20대 후반이었던 지난 2018년입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 강좌를 하기로 결심한 뒤 유튜브에 3분 분량의 한국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지만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한국 문화에 대한 짧은 소개 영상을 올리자 하루 만에 5,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사, 패션, 문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 등 중남미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동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A press conference will take place on July 26th, jointly organized by One Korea Network and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USA. The conference taking place in Washington, D.C. acts as a part of the campaign for genuin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opposing, quote, fake peace activitie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Act, H.R. 1369. 원 코리아 네트워크 OKN 및 한미동맹재단 USA가 합동으로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 등 가짜 평화활동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OKN과 KUSAF USA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알리는 한편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를 지지하는 친북 및 좌파 활동가들의 가짜 평화 활동을 저지할 예정입니다. 원 코리아 네트워크의 헨리 송 디렉터는 OKN이 당시 HR 3446 법안 등 가짜 평화를 막기 위해 활동한 주요 단체들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고 18명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소책자를 출간했으며 다양한 이벤트, 패널 토론, 의회 브리핑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디렉터는 또한 가짜 평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HR 3446 법안과 같은 내용을 이번 회기에서 HR 1369라는 이름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겠지만 가짜 평화 지지자들이 북한의 독재 정권에 무임 승차권을 주는 한편 달콤하고 유혹적인 가짜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미 의회를 기만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릴 기자회견에는 연방 의원들 그리고 OKN이 출간한 한반도 평화 수수께끼 소책자를 집필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OKN은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계속해서 동맹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헨리 송 디렉터는 OKN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남은 한 해 동안 그리고 내년에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며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북한 인권, 대한민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캠페인 및 이번에 열리는 기자회견은 OKN이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visited Chicago today and was the keynote speaker for the final day of Unidos US 2023 annual conference at McCormick Place.
Vice President Harris's speech focused on the economic power of the Hispanic community.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2023년 유니도스 USA 연례회의의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12시 30분 런치 연설자로 참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라티노 리더들이 전국에서 모인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며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커가는 경제적 파워와 관련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균등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해리스의 지난 2주 내 시카고 방문 중 두 번째로 지난 주말에는 레인보우 푸시 코얼리션의 수장으로서 사임한 제시 잭슨 목사를 격려했었습니다. 해리스는 8월 11일에도 총기 사용 및 안전에 관한 대책회의를 위해 다시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s of July 24th, it has been 1 week since Travis King, a U.S. soldier stationed in South Korea, crossed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defected to North Korea through the Panmunjom. The UNC has officially initiated dialogue with North Korea regarding his potential return.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지난 18일 월북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생사조차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킹 이병이 평양으로 압송돼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과 그의 신병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24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앤드류 유엔 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하에 수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JSA 내 소통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통 채널은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의 한 라인인 일명 핑크폰을 가리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내 유엔군 사령부 일직 장교 사무실에 놓인 연분홍색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는 북측 판문각에 놓인 전화기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핑크폰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엔사가 여전히 킹 이등병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북측에서 그의 신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Downtown Chicago was buzzing over the weekend as Queen Bee Beyoncé made her way to Soldier Field to give fans back-to-back performances. Many businesses in the area also say they benefited immensely from the foot traffic brought by the iconic performer. 지난 주말 솔저필드에서는 비하이브의 열광 속에서 비욘세의 르네상스 투어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비하이브로 불리는 팬들은 지난 22일 일찍부터 솔저필드 문 앞에서 캠프까지 치며 공연을 기다렸으며 솔저필드는 팬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비욘세의 아이코닉한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가장 화려하고 다채로운 목장으로 차려입고 솔저필드에 입장했습니다. 일부 재판매업자들은 솔저필드에서 티켓을 $500 이상에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이 행사를 위해 몇 달 전에 미리 티켓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22-23일 이틀 공연에 대해 본사는 팬인 로렌 시얼스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비욘세의 공연을 볼 때마다 그녀가 음악적인 리더처럼 느껴진다. 비욘세는 팬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다. 비욘세의 공연은 과거의 모티브와 미래의 비전으로 둘러싸여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로 말미암아 시카고 다운타운 내의 많은 바, 레스토랑 및 호텔들이 비욘세의 연속 공연으로 인해 큰 호황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비욘세 테마의 특별 음식 및 음료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On the 23rd, the 22nd Chicago United Praise Festival, sponsored by the Christian Vision Mission Church, was held at the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his event featured diverse and engaging performances from 6 praise groups. Move for God, M4G의 날아오르듯 힘있고 빠른 동작의 힙합 워십 댄스로 시카고 연합 찬양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준욱 지휘자가 이끄는 시카고 권사합창단과 시카고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 신앙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힘찬 찬양으로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예울림 여성합창단의 춤사열을 곁들인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은 하나님을 향한 예쁜 어울림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확실히 더 아름답고 또 더
훌륭한 연합합창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23일 제22회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 후원을 위한 시카고 연합 찬양제가 시카고 한인 젤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로 이렇게 열리는 이제 만남의 장소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카고의 그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찬양의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날의 무대는 총 8개의 합창단이 채워졌으며 이를 보기 위한 관객들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야금과 피아노 연주에 맞춘 우리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카고 뮤직 앙상블 유래 무대는 동서양의 조화 속에 무대의 다양함을 연출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합창단을 이끄는 지휘나 반주를 맡고 있는 음악 전공자들이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팀을 이뤄 그들만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남녀 혼성 찬양단 시카고 크리스찬 코럴, 시카고 한인 합창단이 처음으로 연합 찬양제 무대에 섰습니다. 시카고 한인 합창단 김창수 지휘자의 지휘로 성전에 모인 이들은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20여 년째 사역해오고 있는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는 돋보기 사역과 교회 세우기, 우물 파주기 사역 등 사역을 소개하며 찬양과 함께 복음의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찬양 중에 울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제가 찬양을 못 부르고 못 보게 돼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연합 찬양 무대는 이용함 지휘자의 지휘 아래 출연 성가팀이 모두가 무대에 올라와 거룩한 주, Holy is He를 불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비전을 꿈꾸며 또 오랫동안 계속되는 제너레이션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모인 관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했고 오늘 정말 뜻있는 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가 주최해 7월경 무대에 올리는 시카고 연합 찬양제는 그 수익금을 선교사나 선교회 기관단체를 지원하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성가를 주로 하는 성가 합창단만 모여서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힘든 때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성황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오셔서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고 찬양에 동참하는 시카고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권사합창단은 9월 24일, 시카고 장로성가단은 10월 22일, 예울림 여성합창단은 10월 29일, 그리고 시카고 크리스찬 코럴은 11월 19일에 각각 정기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 정혜경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